일디맥스 ETF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월배당만으로 투자 원금을 모두 회수했다는 경험담을 종종 접할 수가 있는데요. MSTY, CONY, 얼마나 투자해야 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처럼 월배당을 목적으로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쯤에요, 일디맥스 ETF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운용 전략의 한계,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분배금 활용법까지 정리를 해드렸어요. 배당 수익률이 말도 안 되게 높다는 것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아는 이야기를 또 반복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위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는데 왜 나쁘게만 이야기를 하냐, 그런 피드백을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일디맥스 ETF의 또 다른 면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 댓글 중에요, 일디맥스 ETF에 투자해서 분배금만으로 이미 원금 회수했다는 댓글들이 많았어요. 투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댓글만 봐서는 이게 무슨 말이지? 분배금만으로 원금을 회수한다고? 그게 가능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실제 일디맥스 ETF 투자에서 월배당만으로 원금 회수했다는 경험담은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채권형이나 주식형 ETF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전략이긴 한데요, 일디맥스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가능한 거죠. 상장 초기만 해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긴 한데 이걸 진짜 해본다고? 약간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았어요. 일디맥스 ETF들이 상장한 이후에 시간이 꽤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이 전략의 최대 장점은요, 누적 분배금이 투자 원금을 넘어선 다음부터는 마음이 매우 가벼워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일디맥스 ETF 투자하진 않아요. 근데 실제 후기를 찾아보면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누적 분배금이 원금을 넘어선 이후에도 주식계좌에는 월배당 ETF가 남아있죠. 그리고 그 월배당 ETF에서 분배금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금을 유지하려고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배금이 원금을 넘어선 시점부터는 어차피 지금부터는 다 잃어도 원금은 이미 건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매우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요, 이게 지나고 나니까 웃을 수 있는 거지 사실 굉장히 변수가 많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1년여 가까운 시간을,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시간을 정말 견뎌야 하거든요. 강한 멘탈이 필수인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사이트들에 가시면 ETF의 과거 분배금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투자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 누적 분배금이 투자 시작 시점에 주가를 언제 넘어서는지를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요, 이 월별 분배금 편차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분배금에 미치는 변수가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모두요, 일디맥스는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고 계시는 화면은 MSTY의 과거 분배금 지급 내역 중에 일부를 가져온 건데 2024년 12월에는요 분배금이 주당 4.4달러가 나왔어요. 근데 올해 4월은요 1.33달러로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또 5월 분배금은 2.37달러로 전월 대비 80% 가까이 증가해요. 과거에 이 정도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이 정도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요, 과거 내역은 단순히 참고만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파란색 차트가요, 이 MSTY 주가이고요. 이 주황색 차트가 상장 이후에 MSTY 누적 분배금입니다. 그러니까 월배당 ETF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편의상세금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2월 22일 MSTY 상장일의 종가가 21.2달러인데요. 누적 분배금이 21.2달러를 상회한 것은 2024년 11월 22일입니다. 누적 분배금이 24.4달러가 돼요. 상장일부터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가정하면 9개월 만에 월배당만으로 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누적 분배금이 원금을 넘어선 2024년 11월 21일 종가가요 35.85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상장일 이후에 주가도 68%나 오른 거예요. 매우 이상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금도 회수했고 매매 차익도 발생했으니까 그럼 이제 투자를 종료하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죠. 9개월 만에 원금 회수하신 분들은 이제 시작입니다. 주식계좌 MSTY 그대로 남아있죠. 당연히 분배금 계속 나옵니다. 보시면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어요. 그런데 나는 이미 원금은 회수했으니까 주가의 등락이나 분배금 변동 추이가 크게 신경이 쓰이지가 않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사례는 베스트 케이스고요. 마음 아픈 사례를 극단적으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MSTY를 매수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2025년 5월 23일까지의 누적 분배금이요 16.89달러입니다. 6개월 동안요 투자 원금의 50%에 못 미치는 누적 분배금이 누적이 돼 있어요.
이 투자 원금이 회색선 44.4달러니까요. 아직 갈 길이 상당히 멀죠. 그리고요, 주가도요,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을 합니다. 44.4달러였던 주가가 20달러 초반까지 하락을 하죠. 이 구간에서 MSTY를 투자를 하시면서 월배당을 받으시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투자한 원금으로 월배당을 주네?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낸 돈으로 내가 배당을 받는데 세금을 내잖아요. 이러한 기간이 길어지면요,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MSTY 투자에서 원금을 회수하셨다는 분들도 아마 과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러한 구간들에서는 똑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코니도 한번 볼까요? 2023년 8월 15일 상장 첫날 종가가요 19.76달러였는데 상장 이후 누적 분배금이 상장일 종가를 넘어선 것이 2024년 9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누적 분배금이 투자 원금을 넘어서기까지 약 13개월이 걸렸네요. 그리고 주가를 보면요, 상장 당시보다 40%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도 투자자분들은 크게 마음이 아프지가 않죠. 계좌에 찍혀있는 수익률은 마이너스 38.3%지만 계좌에 있는 주식 평가금액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월배당은 모두 수익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투자 전략의 핵심은요, 이 원금 회수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빨리 누적 분배금이 원금을 상회해야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원금 회수 기간을 줄이는 것의 핵심은요, 높은 분배율이 아니고요, ETF의 나부입니다. 내가 맥스한 일디맥스 주가가요, 덜 빠져야 돼요. 앞에서 보여드린 코니의 주가와 누적 분배금 추이를 다시 보여드리면 주가가 계속 빠집니다. 주황색 그래프의 기울기가 앞이랑 비교하면 눈에 띄게 완만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금 회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베스트 케이스는요, ETF 가격도 오르고 배당 수익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커버드콜 ETF의 특성상 이 두 가지 변수가 동시에 유지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베스트 케이스는 ETF 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배당 수익률은 중간 이상만 유지를 해주는, 앞에서 보여드린 MSTY가 매우 이상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ETF가 주당 50달러예요. 근데 월 분배율이 5%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배금은 주당 2.5달러가 나옵니다. 다음 달 분배율이 7%로 올랐어요. 그런데 주가가 30달러로 하락을 합니다. 오히려 분배금은 2.1달러로 줄어들죠. 또 한 달 뒤 월 9%라는 역대급 분배율을 기록을 하지만 주가가 20달러까지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배금도 전월 대비 하락한 1.8달러를 기록을 해요. 분배율이 9%씩이나 되니까 분배금이 그래도 1.8달러가 나왔지, 분배율을요 5%라고 가정을 하면 주당 분배금은 무려 1달러까지 하락을 합니다. 일디맥스 ETF를 고르실 때요, 무조건 분배율이 높은 ETF를 선택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ETF의 나부 하락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커버드콜 ETF를 투자를 해야 될까요? 내가 투자한 시점부터요 약 1년 정도는 기초자산이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디맥스 운영 전략을 보면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초자산 상승에 일부는 참여할 수가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나부의 침식을 어느 정도 방어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1년 동안 그 주식이 우상향할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커버드콜 말고 주식을 사는 게 낫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 정말 의미 없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실적인 방법은요, 그러니까 주가가 더 이상 크게 빠지지 않을 것 같은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ETF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보통 성장주에 투자할 때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디맥스 ETF는 달리는 말보다는 사경을 헤매는 말에 올라타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고점일 때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NVDY다. 그러면 엔비디아 고점 돌파, 밸류에이션 논란, 이럴 때보다는 오히려 주가 폭락, 밸류에이션 메리트 부각, 저가 매수세 유입, 이런 뉴스가 나올 때가 NVDA에 투자하기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3월은요 일디맥스 ETF 투자하기 정말 최적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코인베이스 고점 대비해서 30-40%씩 다 하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개별 종목 변동성이 폭발을 하다 보니까 옵션 프리미엄도 대폭 증가를 했죠. 일디맥스 ETF들 대부분이요 5월 분배금이 대박이 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디맥스 ETF는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ETF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처음부터 MSTY, 코니, 테슬리 바로 가지 마시고요.
기초자산 변동성이 크지 않은 개별 종목 커버드 콜도 있어요. 물론 배당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런 종목들로 먼저 경험을 해보시면 나중에 MSTY나 코니 이런 것들 투자하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드맥스 ETF를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 소개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TF 읽어준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